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43일 되는 미국 대사관 특임의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정교조 강원 지부장 그리고 지부와 지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간첩죄를 묻기 위해서. 근데 이게 국민들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정교조는 이미 오래오랜 전부터 지금 오늘 어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을 고무 찬양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교조가 북한을 오르락내리락 한 정교조 출신 인간들이 100번 이상 갔다 온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가서 뭐 하겠습니까?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정교조 수석 부위원장, 여자입니다. 박보자. 제가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어요. 북한을 거의 가도 48번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정교조 선생님들을 끌고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그런 인간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 간첩 잡는 걸 경찰에 넘기고 이제 국정원은 간첩 잡는 것까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그랬어요. 온 천지가 간첩 천지가 됐고 대한민국이 간첩 공화국이 됐어요. 이런 나라를 만든 자가 누구냐? 그건 대통령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는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김대중과 노무현은 간첩 공화국이 되게끔 분명히 만들 인간들이었고 그러할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는 국가정보원을 반듯하게 세워서 원래의 기능인 간첩 잡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실용주의 해갖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김대중부터 15년이 그래 흘러오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해보려고 했지만은 끝내 그 역풍이 밀려갖고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까지 물러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문재인이가 5년 됐어요. 그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대공기능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의 그 빈틈을 해집고 들어간 인간들, 그게 바로 직파간첩, 고증간첩, 사생간첩, 이 간첩들이 천국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간첩이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교조 출신 간첩들 천지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강원도 지부장 앞에 민교육감도 한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이도 수사해야 됩니다. 최문순도 원래 같이 MBC에 있었던 국장 출신이 붉은 수선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붉은 수선화가 한 450페이지 정도 됩니다. 400페이지. 근데 그 책에 붉은 수선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최문순의 노동당 암호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은 같은 MBC 국장 출신을 상대로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문순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많이 북한을 오르락내리락 한 인간입니다. 북한 가서 뭐 했겠습니까? 술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계집질하고. 북한은 남조선에서 올라오면 하는 공작이 있습니다. 씨앗 심기 공작. 여러 가지 발목을 재어놔야지 남조선에 내려가서 북조선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북조선을 위해서 사용 가치가 있는 인간들에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코 걸고 발 걸고 딱 해서 약점을 딱 걸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북한을 갔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북한을 다 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언론사 사장단들도 갔습니다. 이것들이 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을 공격하는 걸 거의 안 쓰고 친북 논조가 더 짙어졌고, 종교인들은 무조건 돈 모아서 북한에 갖다 돈 주고, 약점이 강하게 잡히다 보니까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유의 가치, 대한민국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성당은 성당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바치고 불교 법당을 바쳐가는 모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이 있게끔 있는 이 땅, 각자의 나라를 지키는 이 두 가지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러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외감은 있는데 나라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기둥이 한쪽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도 흔들리고 법당도 흔들리고 천주교 성당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나라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한 양태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해방과 동시에 남조선 적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남 적화 공작은 밤낮이 없이 계절의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걸 막아야 될 국가정보원이 무려 20년을 쉬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었다. 민주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바로 국가의 축을 망가뜨린 인간들이다. 김영삼이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뭘 집중했는가?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가 김일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주파리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정치인들, 이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민주파리들과 공범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공범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시대 정치인 중에 믿을 사람은 윤석열 한 사람밖에 없다. 왜? 그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법을 집행하던 검찰총장 그 모든 검사의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계 반열에 오른 정치인 통치자 윤석열로 빨리 서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법, 모든 법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에게 유익한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양산하고 있는 저 민주당, 저 국회를 한 방에 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치를 해야 돼요. 통치. 어제 노란봉투법, 기업들이 연쇄 파업을 이끌어갈 노란봉투법을 직권 상정했다. 직접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주들이 기업하지 말라는 법이나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노조들하고 서로 상대하고 교섭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청 노조까지 상대를 해야 되고 그들이 파업하면 당해야 되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낸 놈들이 국회의원들입니까? 저게 민주당이 그런 짓을 하면 국민의힘당 100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은 이런 법이고 이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이런 법을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가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싸울 의지가 없는 인간, 자유를 지킬 의지가 없는 인간들이 바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공기보다 더 소중하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요. 그런 놈들을 믿고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 200석을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200석 하면 뭐해? 그런 인간들이 200석 하면 뭐하냐고. 전쟁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것이고 같이 명예를 갖고 하는 것인데 쪽수 갖고 정치 안 돼. 저 인간들은 쪽수를 좋아도 못합니다. 왜? 칼을 쓸 줄도 모르고 총을 쏠 줄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놈의 쪽수 100만 대군이 뭐예요? 당 태종이 안시성 쳐들어왔을 때 쪽수 얼마였습니까? 30만 대군을 끌고 와서 5천 명의 안시성 군사와 그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물리치지 않습니다. 30만 대군을. 전쟁은 싸우면 쪽수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필성의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죠. 제발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요,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제가 막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하고도 친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보면 볼수록 한심합니다. 지금은 난세인데 난세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날 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기겠다고 의지가 있는 자, 늘 이기는 자, 그 편이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절대로 국민의힘당 편에 안 섭니다. 왜? 저렇게 무능하고 무사안이라고 배부른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편에 안 해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면서도 뭔가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갈급하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 그들을 위한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 않는 대공기능을 빨리 다시 회복해서 국가정보원이 다시 거듭나고 바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국가정보원이 간첩 않는 제 역할을 하고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국가 산업 기밀이든 이런 기밀들을 지켜낼 수 있는, 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밑에 법치, 정치, 법치가 작동 안 될 때 그때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의 다중의 카드를 갖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나쁜 놈들한테는 무서운 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런 정치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법대로 왜 안 돼? 이런 법은 절대로 시행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법이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막을 수 있는 건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김태우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께서 김태우에게 사면 폭군을 빨리 내려서 내년에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국민들이 김태우의 그 고발은 공익 고발이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김태우가 그 침묵하면서 문재인과 한패 타고 갔으면은 호의호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잘못되고 있는 이 일을 국민 앞에 고발했고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길을 갔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다, 그래서 당신을 나는 사면 복권하고 당신의 정치의 길을 다시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국민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낮에는 또 우리 한각기 내내 고생하시고 애국 강 목사님이 근무를 섰습니다. 우리 또 송화제가 추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